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김혜윤입니다. 영화도시 부산. 부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영화죠. 부산국제영화제부터 해서 다양한 영화의 촬영지가 있지만 이 영화를 제작하는 환경은 열악합니다. 다양한 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제작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영화 제작자 김희영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영화 제작자시라고요. 영화 제작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종종 사람들이 저한테 김희영 감독님이라고 하실 때가 많거든요. 네. 전 감독 아니고 제작자인데, 제작자는 보통 영화의 기획 개발에서부터 작가, 감독, 주연 배우를 패키징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투자 유치가 되면 촬영을 할 거잖아요. 촬영에서 후반 작업까지, 그리고 완성이 되면은 배급사를 찾아서 개봉까지. 사실 영화 제작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일이 바로 영화 제작자의 일입니다. 제가 그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작자라고 해서 이게 감독님이신가 이렇게 헷갈렸거든요. 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담당하고 그쵸. 계시네요. 네네. 최근 또 영화를 또 제작하셨다고요? 예, 저 부산발 스릴러 영화 원정빌라 제작했습니다. 스릴러 영화예요. 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정빌라는 사실 촬영 자체는 이제 사하구에서 했는데, 일종의 이제 그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흑수저 청년과, 그다음에 또 아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민폐녀 엄마가 부딪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케팅은 되게 공포 영화로 마케팅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구나 컨셉을 가진 어떤 스릴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 말씀하신 영화도 이제 부산을 배경으로 촬영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간 또 많은 작품들을 만드셨을 텐데 이게 좀 부산에서 촬영을 좀 많이 하셨나요? 촬영뿐만 아니라 일단 저희 회사가 부산 소재지, 부산에 있는 회사예요. 사실 네. 부산에 촬영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찍으러 오시는 거고, 저희는 살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했던 심야 카페 시리즈, 그리고 작년에 방영했던 핀란드 파파, 모두 다 부산에서 찍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 부산의 원도심을 너무 사랑해요. 그 삼복도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사실은 꼭 삼복도로 이꼴 부산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부산 시민들도 잘 모르는 삼복도로의 이 속사를 보여주고 싶은 작은 열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부산에 오면서. 그래서 저희는 부산에 살면서 어떤 부산 영화를 찍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산 영화는 부산 시민들만 보는 영화는 아니고요. 네. 전국구 혹은 이제 해외까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괜찮으시면 물 한 잔 얻어먹고 가도 돼요? 저기요! 혹시 지하실에서 이상한 거 지하실 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밤에 계속 웅웅거리고 시끄러워서. 진짜 미쳤나. 부산에 계시면 더 이 부산과 밀접한 이야기를 많이 녹여낼 수 있으시겠어요? 예, 당연하죠. 인제 언젠가 그 서울에 계시는 어떤 인제 영화 중에 조금 헤드급 분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사실 부산 소재의 영화는 많잖아요. 부산 찍는 영화도 많고. 근데 인제 어떤 브라운관 속에 혹은 스크린 속의 부산이 K-드래곤이 찍은 작품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바로 부산을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저희가 찍었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제작하신 영화가 부산이 또 배경이 된 영화들이 많잖아요. 삼복도로처럼 이런 네. 부산의 특징을 잘 살린 공간을 또 잘 녹여내셨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삼복도로 투어 버스를 탔어요.
근데 그런 투어버스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버스를 타고 산복도로를 달리면서 그 산복도로의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어떤 얘기던가요? 일단은 그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우리가 안타깝게도 일본의 식민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또 하나의 어떤 흥미로운 부분이 부산역 그다음에 부산 진역이 바다였대요. 그거 관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일을 하러 부산에 온 거예요. 그분들이 산복도로에 모여 살았던 거야. 그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부산 인구의 그 당시에 3배가 되는 피난민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들 다 떠안았죠. 일종의 관용의 도시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산의 그런 그 어떤 스토리들이 여기에 엄청 많이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복도로에서 보는 그 항구 뷰가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 사실 우리 이렇게 비치 뷰는 많잖아요. 네. 근데 항구 뷰는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뭐 꼭 그 원도심 산복도로만 얘기하겠다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이제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할 얘기가 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근자에는 이제 짬짬이 영도를 좀 파고 있는데 영도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영화 제작하면서 그럼 좀 기억에 남는 사연들이 있으신가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쓸쓸한 얘기로서는 산복도로에서 영화 찍는데 사람들이 안 나와 보더라고. 그래서 와, 너무 매너 좋다. 서울에서 하면 나와서 막 그렇게 막 그 뜨거운 물 붓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구경도 하고 뭐 좀 어수선하거든요. 근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골목의 집들이 다 빈집인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제작하시면서 고마웠던 사연들도 있으세요? 조그마한 식당이 있었는데 저희 그 식당에 이제 밥을 대놓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정말로 그 너무 이제 이 열심히 밥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완전 집밥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시사회 할 때 저희 또 PD님이 우리 원래 이제 보통 VIP 시사를 하면 한 자리 하시는 분들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PD님이 우리 촬영할 때 도와주신 분들 다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식당 그 사장님을 불렀거든요. 너무 그분도 좋아하시고 우리 배우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배우 중에 이제 문정희 배우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 동네에 또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 타로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도 막 불렀어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호흡 같이 하고 같이 재밌어 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부산이 삶의 터전이다 말씀하셨는데 원래부터 그럼 부산에서 영화를 계속 제작하고 계셨던 거세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사실은 이제 실제 사회인으로서의 경력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 20년 넘게 서울에서 직장 생활했고 그 직장 생활의 거의 끝물에 영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영화를 시작을 했고 이제 근데 당시에는 주로 해외 쪽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으로 이사 왔을 때도 부산 베이스의 해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오자마자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외국을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고맙게도 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에 계시다가 부산에 와서 영화 제작 사업을 하신 건데 이 부산은 또 서울에 비해서 그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느끼시나요? 처음에는 별로 못 느꼈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영화제도 있고 뭐 등등 영화의 도시 부산이라고 워낙 홍보가 되어 있으니까 되게 그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 부분이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 제일 큰 문제가 이렇게 훈련된 그 어떤 영화 스태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일자리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 이제 저희 같은 회사의 프로젝트를 해도 그다음 프로젝트가 이어져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그 작품을 어떻게 보면 발판 삼아 서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속상한 게 찍을 때마다 촬영을 할 때마다 신인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취약하구나. 그리고 그 취약한 배경에는 실제로 그 영화제라는 환타지 속에서 정작 이 산업 혹은 이 생태계는 너무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부산에서 영화 제작을 이어나가신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 루프트한자라는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 비행기에서 기내지를 봤는데 그 기내지에서 야,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부산에서 시작하는 철도가 시베리아를 거쳐서 헬싱키까지 가는 거예요. 네. 너무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정말 아시아의 관문 도시 부산이구나. 저는 부산에서 뭔가를 하면 최소한 아시아에서 1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부산에 있고 싶어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그럼 앞으로 대표님께서 부산의 이야기를 담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담고 싶으세요? 저희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도 좀 부산발 스토리 베이스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파친코 보셨죠? 네.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해외 사업을 하다 보니 파친코란 소설을 옛날부터 접근을 했을 거잖아요. 아, 요거 딱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찍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친코 제작사에는 제가 예전부터 같이 알았던 프로듀서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 요걸 뭘 좀 해야겠다 이러던 차에 이제 진행이 쫙 된 거죠. 실제로 개인적으로 자보포를 받기도 했었고, 저는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제가 비록 요번에 원정빌라에 좀 아쉬움이 있는 성적을 받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영화를 할 수 있다면 부산발 글로벌 프로젝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영화도시 부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화 도시 부산, 영화 산업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화 하는 사람들 혹은 드라마 하는 사람들, 심지어 방송 영상 하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부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영화 도시, 영화 산업 도시 부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부산이 영화 축제나 유명한 촬영지뿐만이 아니라 영화 산업으로도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산에 대해서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담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